일단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이제 자 이렇게 합니다. 일단 소유권 파트는 이제 원인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등기원을 자꾸 구분하셔야 돼요. 등기 원인을 보시고 자 이것도 빼놨네 얘가. 자 보세요. 첫 번째 명칭 보시면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소유권 전부이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뭔가 하면 우리 흔히 사회에서 이제 갑과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등기해야죠. 그때 그 이제 대부분이 소유권 전부이전이겠죠. 그리고 특징이 뭔가 하면 전부이전 할 때는 우리 그거 아시죠? 부특법 아시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특법. 그리고 이제 부특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부특법상을 보셔야 되고. 근데 우리 부특법은 우리가 그때 공부했어요. 3장 할 때. 첫 번째 한번 보세요. 등기는 신청주의죠. 자, 근데 신청주의한 사람들이 등기를 잘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에서 부특법에서 등기 의무를 정하죠. 며칠 내 등기라? 부특법상 소유권 등기는 60일이고 지 각각이야 아주 막. 자, 그래서 이제 60일이에요. 자, 그러면 쌍무계약은 60일인데 언제부터 60일? 쌍무계약이니까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다른 말 이제 잔금 지급일로부터 하고. 편무계약 60일인데 언제부터? 그건 이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그래서 60일이고 기산점이 중요하다고 누누이 강조했었어 제가. 줄 보세요. 이 책에서 제가 저거 빼놨어 그냥. 그래서 일단 이제 심지어 의무다 하고 60일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정리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럼 페이지를 불러 드릴게요. 페이지는 그 3장에서 자 93페이지 있어요. 93페이지. 서브노트 93. 이제 페이지만 딱 적어 놓으시면 되고. 서브노트는 93에 있어요. 부특법상 신청 의무조항. 60일하고 1개월 나와 있죠. 1개월은 표시된 게 1개월이고 부특법에는 60일. 기산점 보시고 또 하나가 이제 뭔가 하면 거기서 이제 양가로 4번에 돌아와서 이제 돌아와서 거민계약서. 또 거민 나오면 또 올라야 되는데 거민은 언제 거민 대상? 계약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딱 두 단어. 거민 나오면 기억해야 이제 계약 플러스 소유권 이전.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부특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아시면 되고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서브노트 132 이어서 보세요. 요거 왔어요 이제 소유권의 일부 이전. 자, 기억하세요. 우리가 소유권 일부 이전은 요거는 지분의 이전이에요? 아니 부동산의 일부 이전이에요? 부동산 일부가 이전이 돼야 안 돼? 자, 봐. 내가 맨날 얘기했어. 찍지 좀 말고 고민 좀 해. 그냥 습관적으로 찍어 그냥 뻑하면 그냥 맨날. 자, 일부 이전 이거는 뭐다? 지분의 이전이야. 뭐 대화가 돼야지 대화가.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지분 이전이니까 소유권 일부 이전할 때는 그 지분을 적어줘요 말아요. 뭐 적어줘야 되겠지. 책 좀 줄일게. 칠판 먼저 보시고 고개 들고 고개 들려고 여기 보리니까 책은 집에서 보는 거고 학원 오면 칠판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지분 표시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보세요. 우리 요거 많이 들어봤어요. 공유물 불분할 약정. 요것도 등기합니다. 근데 뭔가 하면 공유물 불분할 약정 요거를 등기했어요. 근데 요걸 나중에 변경할 수 있죠. 그러면 공유물 불분할 약정 요거 변경 등기는 공동단독 아니 공동유치 요도 권리등기니까 그 얘기고. 그 다음 또 이제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지분의 일부를 이전합니다. 자, 이제 사건은 요거예요. 보세요. 뭔가 하면 현재 토지가 갑과 을의 공동 소유예요. 갑의 지분이 2분의 1, 을의 지분이 2분의 1. 그럼 이제 보세요. 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지분을 전부를 다 넘길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이제 적어져요. 갑지분 전부 이전. 이렇게 쓰면 되고. 근데 갑이요. 자기 지분이 2분의 1인데 2분의 1에 2분의 1 넘길 수 있죠. 요 쓰는 방법이 시험 나와요. 이렇게 적어져. 이제 갑지분 2분의 1 중 일부라고 쓰고 가로 속에는 4분의 1 적어줘요. 뭔가 하면 가로 속에가 이제 전체에 대한 지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적어줘. 갑지분 2분의 1 중 일부라고 쓰고 가로 속은 뭐다? 4분의 1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제. 요게 시험 나와요. 이제. 그래서 책에서 어제 확인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의 보시고 의. 자, 132의 먼저 볼게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란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공유물의 지분을 이전하거나 지분의 일부를 이전한 것을 말한다. 됐고. 그럼 두 번째, 부동산의 일부 이전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내가요, 내 토지를 절반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분필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부동산의 일부인 채로는 처분할 수가 없다가 나와요. 이제 용어 정리 안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2번에 1번 줄 보세요. 일부 전할 때 끝에 줄 신청서에 지분을 표시한다. 지분 표시한다 줄 그어주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자, 1회 약정의 변경 등기는 전원이 공동 신청해야 한다. 이제 요거예요, 이제. 공유물 불반 약정. 요 변경 등기 어떻게 신청한다? 요것도 갑부양 권리 등기죠? 이제 전원이 공동 신청합니다. 그 다음 양가로 3번 별표 치고. 자, 이제 두 번째 점 별표 치세요. 두 번째 점. 자,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 갑 지분 얼마 중 일부라고 쓰고 가로수기 몇 분의 몇 이전입니다. 밑에 줄 그세요. 자, 이전되는 지분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명시하여 가로 안에 기록. 그럼 이제 요거예요. 2분의 1에 2분의 2니까 전체 몇 분의 몇? 4분의 1이죠? 4분을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이 한 번 나왔고요. 자, 한 번 더 보세요. 또 한 번 이렇게 시험 나왔어요. 갑의 지분이 4분의 3, 을의 지분이 4분의 1. 근데 갑이요, 4분의 3이죠. 자기 집은 4분의 3에 2분의 1을 처분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쓰죠. 갑집은 4분의 3 중 일부라고 쓰고 가로 속에는 몇 분의 몇? 4분의 3에 2분의 1이니까 몇 분의 몇? 또 계산 못하는 거 봐라 또. 뭐라고? 8분의 3. 밑에 끼리 곱하고 위에 끼리 곱하고 그래서 얼마? 8분의 3 쓰는 거야 이제. 이렇게 두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하세요. 가로 소개가 뭐다?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이다.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 문장이 시험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이제 합유는 아직은 보실 필요 없어요. 합유는 나중에 이제 골차상이고. 자, 그 뒤로 넘어가서 이제 상속 가보시죠. 상속도 우리 그동안 수업에서 되게 많이 나왔죠. 자, 구분하셔야 돼. 상속도 이제. 자, 이렇게 합니다.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상속이고요. 상속이랑 꼭 같이 나오는 애가 하나 있어요. 자, 칠판 먼저 보셔야 돼. 자, 유증. 두 개 구분해야 돼, 이제. 자, 고개 들고. 상속은 이제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을병정이 있다. 갑이 사망을 딱 했어요. 사망하면. 을병정이 뭐 받았어요? 상속. 그럼 이제 을병정이 상속 등기합니다. 이제 보세요. 자, 을병정은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처분하려면 뭐 해라? 등기해야지. 그럼 이때는 갑으로부터 을병정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겠죠. 그때 등기 원인이 뭐다? 상속. 여기가 상속 등기예요. 상속이고 이렇게. 첫 번째 그림. 자, 두 번째 보세요. 유증. 자, 유증은 뭔가 하면 유언에 의한 증여예요. 유언. 자, 이렇게 해요, 이제. A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세요. A가 이제 돈 많은 회장님이에요. 회장님인데요. 옛날에 BCD가 돈을 꺼줘가지고 그 돈으로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그럼 A가 죽기 전에 뭔가 보답을 하고 싶죠. 그럼 A가 이렇게 유언을 딱 하는 거예요. 내가 죽거들랑 BCD에게 내 재산을 3분의 1씩 나눠주겠다. 3분의 1. 그럼 3분의 1이죠. 그럼 BCD가 이제 뭐 받을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요거를 우리가 앞으로 요거를 포괄유증 그래요. 명칭하셔야 돼. 요거를 뭐라 부른다? 이제 포괄유증. 권리가 포괄적으로 승계됐다 그 말입니다. 포괄유증이고. 두 번째는 보세요. 유언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 죽거들랑 B에게는 어디 있는 토지를 주고 C에게는 어디 있는 건물 주겠다. 목적물을 딱 정했어요. 요거는 뭐다? 요게 특정유증. 근데 요게 차이가 커요. 주의하셔야 돼. 보세요. 첫 번째, A가 BCD에게 포괄유증을 딱 했죠. 그럼 이제 이렇게요. BCD 이제 이때는 A가 사망을 하면 BCD는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을 받아요. 그럼 마찬가지. 처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이 차이가 뭔가 하면 이 포괄유증은 우리가 상속과 유사하게 취급해줘요. 똑같진 않아요. 유사하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등기 불효예요. 등기 안 해도 걸식합니다. 근데 처분하려면 뭐 해라?
등기해야 되는 거고 이제.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특정 유증. B에게는 토지를, C에게는 건물 줬죠. 이건 엄밀히 하면 증여예요. 증여는 법률이니까 뭐 해야 돼? 등기를 유한다 그 말 되겠죠. 이건 등기를 유한다. 그래서 이 차이점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 첫 번째 거 하나, 첫 번째 용어 정의. 그만 써. 책에다 있어. 근데 나는 말 열심히 쓰면 뭐 할 거야. 책에다 있는데. 자, 봐요. 그럼 이제 절차 한번 비교해 볼게. 그럼 마찬가지죠. 이제 흔히 포괄중을 예를 드니까 볼게요. 3분의 1씩 줬습니다. 그때는 A가 사망을 하면 B, C, D는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처분하려면 뭐 해라? 등기해라. 그럼 등기하는데, 자, A로부터 B, C, D 앞으로 소유권 등기해야죠. 소유권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이 뭐다? 유증이 되겠지, 이제. 이게 유증이에요. 거기서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 이제. 달라요. 그럼 이제 하나, 다시 보세요. 이제, 자, 갑은 아버지, 아들이 을병정이다. 갑이 사망했어요. 을병정 상속받았죠? 여기서 그럼 이제 우선 상속 등기는 공동 단독. 동동은 뭐야? 공동 단독? 단독이야. 자, 근데 봐요. 이제 갑이 사망을 해서 을병정 셋이 상속 등기하러 간다. 상속인 전원이 등기하러 간다. 공동 단독. 공동 그러면 큰일 나. 자, 봐요. 쏙는 게 뭔가 하면 이거라니까 지금 우리가. 공동 신청 그러면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같이 와야죠. 상속은 의무자가 죽고 없잖아. 셋이 가도 뭐다? 단독이야. 시험을 그렇게 내는 거야. 이렇게 내는 거야. 시험 내는 거야. 자, 상속 등기 그럼 다 알아, 단독인 걸. 시험 낼 때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수인이 신청한다. 그럼 수인이잖아. 아싸, 공동. 큰일 나 그랬다가는 셋이 가도 단독 신청이야, 이제. 자, 근데 문제. 보세요. 상속인이 셋이죠. 등기합니다. 첫 번째. 자, 상속인 전원이 전원 명의로 등기한다? 돼야 안 돼? 전원이 전원 명의로 찍지 말고 고민하라 그랬어. 대답 빨리 하는 게 능사가 아니야, 지금. 답이 나보다 더 빨리 나와. 고민하라 그랬어, 지금. 자, 두 번째. 1인이 전원 명의로 등기한다? 된다.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상속 등기한다? 이게 안 되는 거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보세요.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상속 등기 신청하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게 29조 2호 위반이에요,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야 돼. 자,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보세요. 유증입니다, 이제. 유증. 유증은 이제 이렇게요. BCD가 이제 등기해야 되겠죠. 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제. 보세요. 여기 상속에서는 을병정이 상속 등기할 때 뭐 가지고 가면 돼요? 등기소에 상속인인 거 확실히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상속 등기할 때 원인 정보는 뭐예요?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제출 딱 하면은 등기소 등기 아니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있지. 국가가 발행한 서류니까.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유증 등기할 때는요. BCD가 유언장을 들고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자, 유언장 등기한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자, 그래서 상속은 단독 신청이죠. 유증은 포괄 특정 불문하고 공동 신청 등기예요. 근데 문제는 A는 줄 거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렇게 해요. 이제 유증은 A의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가 공동으로 신청해 줘야 돼. 자, 아까 이제 얘기했어요. 뭔가 똑같으면 안 물어본다 그랬죠. 차이가 있었는데 이게 차이점이야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유증은 포괄 특정 불문하고 등기할 때는 공동 신청 등기예요. 자, 문제는 자, 그럼 유증 등기는 의무자가 누구예요? A는 줄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상속인이나 유언 집행자가 의무자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 알고 있어야 돼. 이제. 공동 신청이고. 자, 또 자, 다시 그러면 포괄 중에서 이제 수증자가 셋이죠. 등기하죠. 첫 번째. 전원이 전원 명의로 등기한다? 돼, 안 돼? 되지. 1인이 전원 명의로 등기한다? 돼, 안 돼? 안 돼. 아까 얘기했잖아. 똑같으면 안 물어본다고. 자, 그럼 이제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유증은 돼. 자, 이유를 알아야죠. 자, 보세요. 여기. 자, 그림 봐야 돼.
지금 갑으로부터 을병정이 상속받았죠. 얘들은 공동 상속이죠. 묶여 있어요, 지금. 내적으로 묶여 있는 사이 이렇게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1인이 전원명의로 등기할 수는 있죠. 자기 지분은 안 되지. 유대가 깨져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처음에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자, 옛날에 BCD가 돈을 꺼져가지고 재산을 많이 모았죠. 그래서 A가 BCD 준 거죠. 근데 뭔가 하면 요 셋 사이에는 내적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유증을 그냥 같이 받은 거지 아무 관련이 없는 사이야. 여기 잘라져 있어. 앞으로 그림을 따로 그리셔야 돼. 상속은 묶여 있다. 유증은 개별적 권리입니다. 그냥 같이 받은 거지 아무런 내적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인이 전원명의는 등기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지. 자기 지분은 등기할 수가 있다. 이거 개별적 권리가 이제 양자 구분해야죠. 이제. 그래서 이제 책 볼게요. 책에서 이제 자 134 상속 의는 다 알고 계시니까 신청인에서 1번 줄 보세요. 상속 등기는 상속인이 단독 신청한다 하나. 첫 번째 자 니은번에 별표 치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자 전원이 동시 신청하여 하며 상속인 중 1인이 전원을 위해서 신청할 수 있다. 가로 속에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상속은 신청할 수가 없다죠. 이제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29조 2호 위반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등기해야죠. 등기할 때 이제 줄 그세요. 등기 원인은 상속. 원인 일자는 언제? 피상속인이 사망이. 한 단어로 크게 불렀죠. 상속 개시 이렇게 이제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 이제 자 첨부정보에서 줄 준 거 주세요. 자,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 운면장 소면. 거기서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 운면장 소면. 이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아까 나왔지. 가족관계 증명서.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돼. 그 다음 이제 자 밑에 보시면 양가로 3번이 있죠. 이게 좀 어려운 지문이에요. 칠판 좀 봐주세요. 사건이 뭔가 하면 갑이 사망을 딱 했죠. 그 을병정은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죠. 자 근데 이렇게 해서요. 갑이 사망을 하고 을병정이 상속 등기를 안 하고 있다가 요거를 나중에 을이 다 가지기로 분할했어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이제 그럼 보세요. 상속 등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을이 다 가지기로 분할을 딱 하면 을 앞으로 무슨 등기 할까요?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겠지 뭐. 이때는 언제부터 을 거? 자, 이제 이 보세요. 뭔가 하면 소유권이 공백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망한 날로부터 을에게 넘어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됐죠. 두 번째는 보세요. 갑이 사망을 딱 해서 3인 명의로 상속 등기를 했어요. 3인의 공유 딱 했다가 나중에 다시 잘랐어요. 을이 다 가지기로. 그럼 이제 문제 보세요. 3인의 공동 소유였죠. 을이 다 가져갔죠. 그래서 뭔가 하면 병이나 정이 을한테 자기 지분을 뭐 한 거예요? 증여한 거예요. 맞죠? 여기 원칙에서 증여세를 또 물려야 돼요. 그럼 이중과세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걸 이제 면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는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일단은 3인의 공동 소유에서 을이 다 가져가면 일단은 이렇게 합니다. 소유권 경정 등기를 해야 돼요. 자, 경정 등기. 경정 등기는 불일치유가 원시적 후발적? 경정은 원시적. 이 얘기예요. 원래 을 건데 우리 앞으로 잘못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유권 경정 등기를 해야 돼. 또 그리고 등기가 있었죠. 있었으니까 무슨 등기한? 원일자가 언제? 여기는 협의 분할한 날로부터. 저 등기를 없앨 필요는 없으니까 분할한 날로부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장. 이 문장이 이제 시험에 뜹니다. 이제. 그래서 그 박스 두 번째 줄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 자 무슨 등기하고? 소유권 경정 등기를 해야 되고 원인일자는 언제? 이제 협의 분할부터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상속 파트는 되게 간단해요. 자, 요거 요 세 개 비교하는 거 하나 첫 번째로. 어려워지면 요 문장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 외에는 뭐 시험 쓸 거 없어요. 됐고. 옆에 가서 유증 가보세요. 자, 일단 유증은 이제 용어 정의 다 아셔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책 보세요. 자, 유증의 의부터 다시 볼게요. 유증의 의. 자,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유언. 자기 재산을 수증자에게 상후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다. 이런 말 나오고. 그 뒤에 줄 읽으세요.
자, 상속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증여하는 포괄유증, 일정한 비율. 그다음에 특정 재산을 유증한 특정 유증 구별한다. 보셨고, 그 다음에 2번 별표 하나 쳐주시고. 자, 포괄유증은 상속과 여기 보면 동일하게 처리한다 돼 있죠. 동일하지 않고 유사하게 처리, 유사하게. 그 줄거서 이제 유증자 사망 시 등기 없이도 권리 취득하고. 자, 특정 유증은 뭐 해야 한다? 등기를 해야 효력 발생한다. 이제. 그래서 용어 구분하셔야 돼. 두 개 이제. 자, 그 다음에 신청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동그라미 2번만 볼게요. 동그라미 2번. 신청의 동그라미 2번.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는 포괄 특정을 불문하고 줄거요.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 유언 집행자나 상속을 의무자하여 공동 신청해야 한다. 차이점이에요. 상속 등기는 공동 단독, 유증은 공동 신청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 지금 유증자는 죽고 없습니다. 의무자가 누구예요? 상속인이나 유언 집행자 돼야 되죠. 또 유언 집행자가 누군가 하면요. 왜 TV에 그런 거 나오죠. 회장님이 딱 죽었어. 그럼 장례를 치르고 이제 누가 나와요? 변호사가 딱 나오죠. 유언을 집행합니다. 유언 집행자예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별표 치고 니은번. 자, 수증자가 여럿인 포괄주의 경우에 수증자 전원이 공동 신청하거나 하나 줄 긋고 각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옆에 가로치고 하나 쓰세요. 가로치고 옆에다가 1인이 전원 명의는 X. 이렇게 이제 1인이 전원 명의는 X.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은 뭔가 하면요. 유증 파트가 한동안 되게 열심히 나왔었어요. 한 20회 초반에. 지금은 막 많이는 안 나와요. 이제 이렇게 경우를 구분하셔야 되고 또 하나 특징은 여기 있는 지문들 이게 거기 나올 수 있어요. 각가사유 29조 2호 물어볼 때 이제 정확히 이제 구분하셔야 돼. 됐고 밑에서 이제 자 어디 갔습니까? 자 끝에 양가로 4번 가보시죠. 양가로 4번. 그래서 이제 2번 줄 그래서 4번에 2번. 등기할 때 등기원인은 뭐다? 이제 유증으로 적어야 되고. 자 원인일자는 언제? 유증자가 사망한 때. 여기 되겠죠. 이제 두 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하세요. 상속과 유증. 그림 보시면 돼. 어려운 거를 말씀드릴게요. 상속 등기할 때는 보세요. 등기필 정보를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자, 왠가 뭐예요? 우리가 등기필 정보의 정식 명칭이 뭐죠?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그러면 상속은 의무자가 없어요. 그렇지. 첨부 안 하는 거지. 근데 유증은 보세요. 유증은 의무자가 누구예요? 상속인 있죠. 상속인. 유언 집행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A의 거를 줘야 돼요. 이제. 공동 신청 등기니까. 그래서 이거 줄 긋게요. 그 다음 장 니은번에 있어요. 니은번 별표 치시고 유증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가끔씩 뜨는 지문입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 이렇게 용어를 자꾸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자르세요. 상속은 어떻게 돼 있어요? 묶여 있더라. 유증은 잘라져 있다. 각자가 개별적 권리다 그 말입니다. 포인트 잡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수용. 자, 수용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수용 특징은 뭔가 하면요. 수용은 최근에 한 5년간 매년 시험 나왔어요. 작년, 작년 2년을 빼고 나오다가 이제 2년 쉬었거든요. 올해 또 하나 이제 나올 차례지 이제. 자, 보시면 이제. 자, 고개 드시고 여기 먼저 봐요. 자, 책 봐도 맨날 그래서 소용없다 그랬어. 책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우리 수용은 이렇게 합니다. 수용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갑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하겠죠. 원칙은 협의로 정하게 돼 있어요. 협의 수용 그리고 그거는 일종의 계약이에요. 계약. 그 언급할 필요가 없어. 계약이니까. 이제 수용은 뭔가 하면 갑소유 토지를 국가가 강제 취득하는 거. 그게 이제 수용이 되겠죠. 근데 수용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보세요. 이제 갑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문제 보세요. 갑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했어요. 국가는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자, 그러면 처분하려면 뭐 해라? 등기해야죠. 그럼 이제 갑의 토지를 국가가 수용했어요. 국가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런 게 하는데
요거는 자, 잘 들으셔야 돼. 공동, 단독, 촉탁, 직권, 명령. 어떻게 등기한다? 직권 좋아하지 말라 그랬어. 국가잖아. 국가, 간공서. 그렇지. 온갖 거 다 찍어 지금. 국가니까 간공서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요? 촉탁 등기야. 촉탁이야, 촉탁. 자, 근데 한 번 더. 책 좀 이따 보내니까 내가 줄 다 거주잖아. 자, 아무데나 줄 긋고 막 혼자 막. 자, 가보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줄 다 거드리죠. 줄 이유가 뭔가 그거 한 보란 소리예요. 근데 혼자 줘서 책에 줄 다 거왔어 막. 그래서 나중에 구분이 안 돼 이제. 그래서 조용히 오더니 책 하나 더 살까요? 똑같이 왜 또 사? 왜? 쓸데없이. 그래서 이제 줄 긋는 이유 뭔가 하면 줄 긋는 것만 보세요. 그 소리예요. 지금. 양을 자꾸 줄여야 돼. 자, 보세요. 근데 이번엔 일반 기업은 수용 못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일반 기업은요. 수용할 때는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빌려서 수용하는 거예요. 일반 기업에서 국가로부터 공권을 빌려서 수용했다. 요거는 이제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있죠. 국가 관리 하니까. 그럼 어떻게 신청해? 국가는 촉탁이고, 그렇지, 단독이야. 잘 좀 찍어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수용은 잘라야 돼요. 앞으로 수용 주체가 간공서라면 촉탁 등기하는 거예요. 간공서의 촉탁 등기지. 일반 기업은 단독 신청한다. 첫 번째 이렇게 나와야 되죠.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왔고요. 자, 등기 권리자가 갑의 토지를 수용한 경우에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때는 일반 기업이야. 왜냐하면 간공서는 꼭 적어줘. 간공서라고. 요 말이 없으면 무조건 일반 기업이고, 일반 기업 어떻게 신청한다? 단독. 이렇게 딱 잡으셔야 되죠. 그게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이제. 첫 번째 하나. 자, 두 번째는 보세요. 국가 앞으로 소유권 등기해야죠. 소유권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이 뭐예요? 수용이 되겠지. 토지 수용. 원인일자는 수용 한 날 또는 수용 개시일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 들으셔야 돼. 가끔 시험에 수용 협의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또는 재결일로 나올 수 있어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수용은요 국가가 갑한테 보상금을 줘야 돼요. 그러면 협의를 했다, 재결했다, 보상금 나가요? 안 나가잖아. 그럼 틀린 말이라고. 그러니까 원일자는 수용 한 날, 또는 수용의 시기, 또는 수용 개시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제 다양하게 나와요. 이제 이걸 보셔야 되고.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거예요. 갑의 토지를 국가가 수용을 딱 했죠. 국가 이 토지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갑의 토지에 A의 전세권, B 명의의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이런 권리가 국가로 승계가 돼버리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갑의 토지 수용을 딱 했어요. 그래서 소유권이 합니다. 그때는 갑의 토지에 있는 모든 권리는 직권말소예요. 다 지워버려요. 왜 직권말소예요? 지워버려요?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죠. 여기 포인트가 이제. 수용에서는 여기 나와야 되죠. 보세요. 수용 등기 수용에서 소유권 같은 때는 이제 직권말소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징이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갑으로부터 국가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야죠. 갑의 소유권은 지우면 돼야 안 돼요. 이걸 지워버리면은 이전 등기할 수가 없잖아요. 원칙이 뭔가 하면 갑의 토지에서 갑의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직권말소예요. 다 지워버려요? 이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세요. 여기 칠판 먼저 보세요. 직권말소 파트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수용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에요. 그럼 제가 소유권 안 줍니다 그랬죠. 근데 수용일 이후에 들어온 거. 자, 뭔가 이거예요. 이제 갑으로부터 국가가 수용을 다 끝냈죠. 그랬더니요, 요 갑이요, 수용일 이후에 을한테 몰래 팔았어요. 수용일 이후에. 그럼 국가가 을로부터 또 사봐야 돼요? 그 짓은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소유권을 지우겠다? 수용일 이후에 들어온 거는 지우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나야지 이제. 의미 아시겠죠? 됐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소유권 이외 등기. 모두 직권말소예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다 직권말소.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두 문장이 우리 시험 단골 문제예요. 여기까지 책 확인할게요. 여기까지. 자, 책에서 이제 볼게요. 136. 일단 의의는 잘 읽어보시고 신청인에서
거기 기역, 니은 두 개 묶어주세요. 자, 그 기업번에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죠? 이렇게 하면 이게 일반 기업인 경우예요. 일반 기업. 가끔 문제 물어보세요. 어떻게 일반 기업인지 아냐? 원칙 나오면 일반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니은에서 간공서가 나왔죠? 간공서는 꼭 적어줘. 간공서라고. 이제. 간공서가 없을 때는 무조건 일반 기업이니까 단독으로 하셔야 돼. 자, 등기 원인은 이제 토지 수용. 일자는 수용 일자 이렇게 쓰게 하고요. 수용 한 날 표현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적어주세요. 협의일, 재결일 나오면 X예요. 협의일이나 재결일 나오면. 그래서 우리는 30일 때 시험에 그렇게 나왔죠. 재결일이 원인일자다. 재결일 그러면 틀려요. 이제 뭐 수용 한 날 그러든가 수용의 시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표현이 약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5번에 별표 치고 수용으로 인한 말소 등기. 수용으로 인한 이 등기를 하는 경우 다음에 등기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자, 그리고 5번 별표 쳐놨죠? 자, 첫 번째 줄 보세요. 수용 개시일 이후. 개시일 이후. 꼭 그 말이 와야 돼. 소유권 이전. 뭔가 요게요. 자, 수용일 이후에 을에게 몰래 팔았다. 그럼 요 을의 소유권 이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지우겠다 그 말입니다. 소유권 안 지우지만 지우는 거고.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자, 밑에 점 두 개 있죠. 점 두 개 묶어주세요. 묶어주시고 자 봐요. 두 번째는 소유권 이외 권리라고 돼 있죠. 옆에 다 나왔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나와 있죠. 또 세 번째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와 있죠. 묶어놓고 앞에 적으세요. 앞에다가 얘들은 두 개는 날짜 불문. 날짜 불문. 모두 다 지워라 그 말입니다. 날짜 불문하고. 이제 그 말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시요. 소유권 이해 권리는 모두 직권 말소예요. 그럼 이제 제가 여기 보세요. 전세권하고 저당권 말소합니다 그랬죠? 직권 말소예요 그냥. 또 가끔 찾아오세요 또. 불쌍하대 또. AB도 불쌍하죠? 불쌍해 진짜. 이렇게 합니다. 이때는요. 저 국가가요 갑한테 보상금을 바로 안 줘요. 안 주고 공탁을 딱 걸어요. 1번 전세권자 얼마, 2번 저당권자 얼마. 공탁을 딱 걸고 이 사람들이 이거 찾아가고 나면 나머지만 거기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ችን 따로 이렇게 있어요. 보조치는 신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자, 수용되는 토지의 어떤 모든 권리는 직권말소다.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잘라보니까 첫 번째 소유권은 어떤 소유권? 수용일 이후에 들어온 거는 말소시킵니다. 이제.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모두 직권말소예요. 날짜 불문하고. 자,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밑에 보세요. 자, 두 번째 점에서 두 번째 줄. 다만 찾았어요? 자, 줄 그세요. 그 뒤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하나. 지역권 등기인데 그냥 지역권이 아니고 자, 그 위에 줄에 지역권 나와 있죠. 얘는 달라. 얘는 정신명칭이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이에요. 그게 한 단어야. 그럼 여기 이제 그림 보세요. 되게 어려운 조항인데. 자, 이제 또 이제 얼만큼 센스가 있나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고개 드시고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는 갑의 토지, 을의 토지. 을지가 맹지예요. 을지 소유자가 도로 출입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의 토지를 사용해야 되겠죠. 요게 뭐예요? 요게 지역권이지. 여기서 문제. 갑의 토지는 뭐라 불러요? 도움을 주는 땅이니까 승역지. 을의 토지는 요역지. 요역지란 말이 도움을 요구하는 땅이죠. 자,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을지가 보세요. 을소유자는 갑지를 통행을 해야 되겠죠. 지역계약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잘 봐요. 만약에 자, 요역지가 수용이 됐어요. 그치? 그러면 을지를 위한 지역권, 요 지역권 요거는 존속해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왜 존속해야 돼? 존속을 해야 여기를 국가가 사용할 수 있잖아. 그래서 보세요. 이거 이 얘기요.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이거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을지는 빼고 갑지가 수용됐어요. 그러면 이 지역권은 존속해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소멸해야지. 자, 얘 왔다 갔다 하면 공사한테 방해돼야 안 돼?
방해되지? 요거는 말소예요. 응? 국가랑 다시 계약하자 그 소리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그 위에 지역권 직권 말소잖아 지금. 그렇지? 그래서 승역지가 수용되면요 요 지역권은 직권 말소예요. 얘는 못 땡겨. 근데 유역지가 수용됐어. 그러면 을지를 위한 지역권 요거는 존속 소멸? 왜 존속해야 돼? 존속해야 국가가 여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야 지금. 이게 시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열받은 국가 해? 자, 그 얘기야 지금. 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 그 이유야.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매년 시험 나온 포인트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지역권 그러면 틀려요. 어떤 지역권이야?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존속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걸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정답으로 뜨는 지문입니다. 이제 됐지요? 여기가 시험 나온 포인트야. 이제 직권말소가 제일 중요해. 그다음 이제 하나 더 있어 이제 한 번 더 보세요. 자 그다음 이제 수용을 다 끝냈죠 이제. 소유권 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요, 저 국가가 보상금을 안 줘. 그럼 저 갑은 어떻게 해야 돼? 다 끝났는데 무슨 알박기는 끝나기 전에 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 재결이 실효하는 거예요. 보상금 안 주면. 자, 잘 봐요. 자, 고개 들고. 여기 보래니까. 자, 재결이 실효했어 이제. 수용재결 실효. 그럼 국가명의 등기 어떻게 해야 돼? 말소해야죠. 그럼 봐요. 수용재결이 실효한 경우에 국가명의의 소유권 말소는 자, 공동, 단독, 촉탁, 직권, 명령 어떻게 신청한다? 단독이라고? 요거 공동 신청이야. 왜 공동이야? 눈치가 좀 있어야 돼. 눈치가. 갑이 가서 이거 막 지우면 국가 기분 좋아 나빠? 그 꼴은? 그래 공동이야. 뭐가 이렇게 어렵대 맨날 어렵기는. 국가 등기를 갑이 혼자 막 지우면 얼마나 기분 나빠지고. 그러니까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한 거야? 공동 신청하자 그 말이에요. 그럼 갑이 이제 국가한테 야 등기하게 따라와 이렇게 하면 그래. 그래서 버티는 거야. 공동이야. 이 문장 시험 안 나왔거든요.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새로운 지문이에요. 줄 그세요. 수용재결이 실효했을 때 어떻게 신청한다? 공동 신청한다. 그래서 맨날 하는 말 암기하지 말란 그 소리예요. 조금만 고민하시면 이유는 다 나와요.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자 보세요. 이 파트는 수용은 시험 나오면 정답은 여기예요. 직권말소. 여기가 이제 주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와야 돼요. 이제. 자, 명칭이 되게 길어요. 자, 보세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이다. 자, 요거 뜻을 아셔야 되니까 자, 요거 뜻만 잘 보시면 돼. 우리 시험은 이렇게 할게요. 일단 갑소유의 부동산이에요. 자, 보세요. 갑소유 부동산이고 또 그 위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걸 앞으로 뭐 해야죠? 소유권 이전. 그래서 이제 자, 두 번째 순위번호 2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매매을 적었습니다. 을 소유자죠? 근데 그 후에 봤더니 매매가 무효 사유가 있어요. 또 매매를 취소했어요. 그럼 보세요. 매매가 이제 무효나 취소가 돼버리면 의뢰 등기 무슨 등기해야죠? 말소 등기해야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여기다가 3번 딱 쓰고 목적에 이렇게 적어줘요. 2번 소유권 이전 말소. 원인은 계약의 무효나 취소. 말소 등기하고 등기를 싹 지워야죠. 이게 등기가 싹 지워지면 소유권 어떻게 됐어요? 갑에게 돌아갔죠. 그걸 말소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문제가요. 자 보세요. 갑과 을이 말소 등기를 안 해. 안 하고요. 이렇게 해요 이제. 자 갑이 을한테 야 그냥 소유권 넘겨 이렇게 합니다. 그럼 봐요. 의뢰 등기를 지워서 소유권을 복귀를 시키나 이전을 시키나 결론은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말소 등기를 안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러면 자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 등기하면
이제 요거를 지우나. 이 현실의 결론은 똑같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 등기하는데 새로운 원인이 있었어요? 계약했어요? 안 했죠. 그럼 소유권이 왜 했어요? 갑이란 사람이 등기 명의를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원인이 진정의 회복이 딱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자, 명칭 보세요. 정식 명칭은 요거예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이죠. 요거는 실질은 말소 등기 한 종류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 판례 이걸 허용 안 했어요. 무효로 판결 때리다가 지금 허용해줘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식 명칭은 뭐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이고 실질은 무슨 등기다? 말소 등기 한 종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명칭하셔야 돼. 자, 요즘 이제 책에 줄 준 거 볼게요. 자, 137. 자, 의 보세요. 의. 7번에 의. 자, 꼭 그 말이 와야 돼. 등기 원인의 무효 등으로 인하여. 매매가 이제 무효다 그 말이죠. 그럼 자, 등기부상 등기명인이 무관료인 경우에 을이죠. 이제 무관료일 때 진정한 소유자는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을 위해서 현재 명의를 상대로 줄그세요.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방법 외에 원래 무슨 등기해야 돼요? 말소 등기해야 돼요. 이전을 구할 수도 있다. 옆에 하나 적어 놓으세요. 말소 등기의 한 종류. 이렇게 이제 그렇게 편합니다. 이제. 그래서 정식 명칭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이거 이제 그걸로 봐줘요. 그리고 이걸 이제 또 하나 특징 말씀드릴게요. 그럼 요거는 보세요.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했죠. 등기 원인이 뭐죠? 진정의 회복이죠. 근데 원인일자가 없어요. 이유는 보세요. 원인일자가 왜 없을까요? 새로운 계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인일자 없어요. 그래서 하나 고책에 줄그세요. 동그라미 2번. 원인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자, 이거 하나. 두 번째는 진정명의 회복 등기할 때 토지거래허가서, 농취증, 검인계약서는 첨부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계약이 없잖아. 계약이 없으니까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 재밌는 거는 요거는 시험 나오면요. 정답은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다 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다시 이제 그리고 제가 실제 사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가끔 또 물어보시는 게 많아요. 자, 보세요. 이제 갑과 을이 보세요. 자, 통정의 표시를 해가지고요. 갑에서부터 소유권을 넘겼어요. 그 을의 등기는 유효, 무효. 통정의 표시 무효죠. 그 을이 보세요. 소유권을 싹 받아왔죠. 을 잽싸게 뭐 해야 돼? 등기했어. 소유권 했어. 팔아야지. 너무 세니까 좀 소심하게 하자고. 은행 가더니요. A한테 은행 가서 담보쟁하고 돈 빌려왔어요. A 앞으로 뭐 했어요? 저당권 설정. 아까 우리 한 거. 말소 등기할 때 말소 등기에 이해관계 승낙을 받아와라. 이런 말 나왔죠. 이거 보세요. 을은 소유자고 A는 저당권자죠. 을의 등기 지워지면 어떻게 돼요? A의 등기는 따라 지워져요. 원래. 왜 보세요. 이게 이제 말소할 권리 목적이 있으니까 따라 지워져요. 그래서 A가 말소 등기의 이해관계인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세요. 요거 무효인 등기죠. 그럼 갑과 을이 이제 무슨 등기 하려고 그래요? 다시 소유권 찾아오려면 말소 등기 하려고 그러겠죠. 그럼 보세요. 그러면 말소 등기 할 때는 누구 승낙을 받아야 돼요? A의 승낙을. 근데 A가 승낙서를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승낙서 안 주면 말소 등기 못 해요. 말소 등기 못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소유권을 그냥 넘기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럼 저당권은 살아있는 거죠. A가 이걸 또 한 거예요. 이렇게. 그게 뭔가 하면 원래는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승낙이 없으니까 말소 등기 못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무슨 등기하는 거예요? 진점유 회복 등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익이 있는 거지. 그럼 이제 A가 이제 저당권을 갑이 저당권을 또 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거는 정식 명칭은 요거예요. 진정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실제로 무슨 등기? 말소 등기 한 종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한매말 신탁 보고 9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